가정부를 이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겁니까? 세장님 절대 안 됩니다. 유리벽 밖으로 회색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회의실에 싸늘한 기류가 내려앉았습니다. 길게 뻗은 테이블 양옆에는 양복 차림의 이사들이 팔짱을 낀 채 초라한 블라우스를 입은 70대 가정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이순자는 구겨진 이름표를 손에 꼭 쥔 채 마른 침만 몇 번 삼키며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전 건물 화장실을 걸레로 닦던 자신의 손이 이제 회사의 구원카드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가정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온 가족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벽 5시쯤 알람이 울렸습니다. 70살의 이순자는 눈을 떴어요. 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일어나 스위치를 눌렀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 순자는 방을 나왔어요. 복도가 길고 넓었는데 벽에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벌가 한승그룹 회장 저택이었어요. 순자는 이 집에서 3년째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계란, 시금치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재료를 꺼내 도마 위에 놓았어요. 칼을 들어 시금치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만 조용하게 들렸어요. 7시에 회장 한철민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60대 중반이었는데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넥타이가 느슨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침 드세요. 응. 철민은 앉아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순자는 국그릇을 가져다 놓았어요. 철민이 신문을 보다 찡그렸습니다. 또 적자야. 젠장. 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철민이 신문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한승생활, 신제품 출시 2개월. 판매 부진. 잠시 후 철민 아들 한지수가 내려왔습니다. 38살이었는데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 왔어. 지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국을 가져다 놓았어요. 지수는 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케팅 회의지? 응. 준비 다 됐어? 당연하죠. 이번에 MZ세대 공략 전략 완벽하게 짰어요. 철민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번엔 달라요. 인플루언서 10명 섭외했어요. 지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되길 바란다. 두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두 사람을 봤습니다. 오전 10시쯤 철민 딸 한미연이 저택에 왔어요. 35살이었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거실로 들어가며 불렀어요. 철민과 지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니? 네. 회의 전에 자료 좀 보려고요. 미연이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번 신제품 반응이요. 별로예요. 알아. 인스타그램 반응도 안 좋고 블로그 리뷰도 적고 그래서 오늘 대책 세우려는 거야. 순자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쟁반에 찻잔을 올려놓고 거실로 가져갔어요. 실례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찻잔을 하나씩 놓았어요. 테이블 위에 제품 샘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쁘고 세련된 용기들이었어요. 분홍색, 민트색, 파스텔톤. 순자는 찻잔을 놓다 샘플 하나를 봤습니다. 핸드크림이었어요. 용기가 작고 예뻤는데
뚜껑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찻잔을 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광고 타겟은 20대 여성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왜 자꾸 안 팔려? 그게 경쟁사가 너무 많아서. 핑계 대지 마. 미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엔 SNS 마케팅을 더 강화할 거예요. SNS? 네.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 보내고 바이럴 만들고.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데? 5억쯤요. 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5억. 그래 해봐. 순자는 싱크대에 기대어 들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인들도 돈 있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진공 청소기를 밀고 있는데 테이블 위 제품 샘플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자는 청소기를 끄고 샘플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핸드크림이었습니다. 뚜껑을 열려고 했어요. 꽉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힘을 줬어요. 안 열렸습니다. 다시 힘을 줬습니다. 겨우 열렸어요. 순자는 용기를 받습니다. 글씨가 작았어요. 프리미엄 모이스처 핸드 에센스. 영어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잘 안 보였습니다. 순자는 샘플을 내려놓고 다시 청소기를 켰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나 같은 사람은 못 쓰겠네. 오후 4시쯤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였어요. 작고 오래된 가게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반을 둘러봤습니다. 쌀, 라면, 김치, 조미료. 그때 다른 할머니 2명이 들어왔어요. 70대쯤 돼 보였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어머, 김 여사님, 박 여사님. 세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렇죠, 뭐. 우리 경로당 와요. 요새 안 보이던데. 바빠서요. 세 사람은 같이 장을 봤습니다. 김 여사가 선반을 보며 말했어요. 요즘 물건들 다 젊은 애들 거야. 맞아요. 우리 쓸만한 게 없어. 박 여사가 핸드크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요. 글씨 좀 보세요. 세 사람은 핸드크림을 봤어요. 글씨가 아주 작았습니다. 이거 뭐라고 쓴 거야? 나도 몰라. 안경 써도 안 보여. 김 여사가 뚜껑을 열려고 했어요. 안 열렸습니다. 아이고, 손에 힘이 없어서 못 열겠네. 나도 요새 뚜껑 여는 게 제일 힘들어.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새 제품들은 너무 복잡해. 맞아. 이것저것 바르라는데 뭘 어떻게 바르는지 모르겠어. 그냥 간단한 거 없나?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는 세 사람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을 보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하면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요새 노인들이 쓸만한 제품 있어요? 글쎄요. 요새는 다 젊은 사람들 거라. 그렇죠?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저녁 6시쯤 순자는 저택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뜨겁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 지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다들 제 전략에 동의했어요. 그래. 네. 다음 주부터 광고 시작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예산이 좀. 얼마? 7억쯤이요. 7억? 철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광고비만 5억이고 인플루언서 비용이 2억이요. 지수가 설명했어요.
철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해봐. 이번이 마지막이야. 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세 사람을 봤어요. 철민은 밥을 거의 안 먹고 물만 마셨습니다. 지수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미연은 한숨을 쉬며 밥을 먹었습니다. 밤 10시쯤 순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회사 제품들, 예쁘고 세련됐지만 나 같은 사람은 못 써. 순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사 마이너스 글씨 작아서 못 봄. 박여사 마이너스 뚜껑 못 여름. 주인 아주머니 마이너스 노인용 제품 없음. 순자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회사 제품 젊은 사람들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노인들도 많은데, 우리도 물건 사는데 왜 아무도 안 만들어주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김 여사와 박 여사 얘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 뚜껑을 못 열겠어. 간단한 거 없나? 순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그냥 모른 척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눈을 떴어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하면 아니야. 누가 듣겠어. 나는 그냥 가정부인데. 순자는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1시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메모장을 다시 꺼냈어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필요한 것. 큰 글씨. 쉽게 열리는 뚜껑. 간단한 사용법. 순자는 계속 적었어요. 슈퍼에서 들었던 얘기들, 경로당에서 들었던 불만들, 모두 적었습니다. 10분쯤 지나 메모장이 가득 찼어요. 순자는 메모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회사는 왜 모를까? 순자는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순자는 슈퍼에 있었습니다. 선반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제품에 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뚜껑도 쉽게 열렸어요. 할머니들이 웃으며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좋네. 이거 딱 우리한테 맞아. 순자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쯤 순자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라색 미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순자는 국을 저으며 거실을 봤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철민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승생활 신제품 출시 2달. 목표 판매량의 30% 그쳐. 철민이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불을 끄고 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으로 가져가 놓았어요. 아침 드세요. 응. 철민 목소리가 작고 낮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철민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을 뜨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그릇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 문틈으로 철민을 봤어요. 오전 9시쯤 지수가 저택에 왔습니다.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거실로 들어가며 불렀습니다. 철민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왔어. 네.
오늘 신제품 발표회인데 준비물 챙기러 왔어요. 그래.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발표 자료 마지막으로 체크하려고요. 화면에 예쁜 제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분홍색, 민트색, 노란색 용기들. 순자는 차를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조용히 찻잔을 놓았습니다. 지수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번 타겟은 20대에서 30대 여성이에요. 지난번이랑 똑같잖아. 아니에요. 이번엔 다른 인플루언서들 섭외했어요. 그래서 팔로워가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요. 확실히 효과 있을 거예요. 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 이번엔 달라요. 지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1시쯤 미연이 저택에 왔어요. 핸드폰을 보며 들어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빠, 뭐야? 이거 봐요. 미연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지수가 받아봤습니다. 화면에 댓글들이 보였어요. 이 제품 별로예요. 용기만 예쁘고 효과 없음. 비싸기만 하네요. 지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리뷰요. 요새 계속 이런 식이에요. 철민이 핸드폰을 받아봤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다 진짜야? 네. 그리고 더 있어요. 미연이 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쟁사 제품은 평점이 별 5개인데 우리는 별 2개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거실 근처였습니다.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거야? 지수가 말했어요.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핑계 대지 마.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마케팅 이사잖아.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제품 자체가 문제인데. 뭐? 철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품이 별로라고요. 내가 만든 제품이잖아.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만들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제품이 아니라 기획팀이 만든 거예요. 넌 책임자잖아. 순자는 걸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는 회사 창고 청소를 하러 갔어요. 한승그룹 본사 건물 지하였습니다. 넓고 어두운 창고였어요. 선반에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많았습니다. 구석으로 가다가 오래된 박스를 봤어요. 2015년 제품, 10년 전 제품이었습니다. 순자는 박스를 열어봤어요. 핸드크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용기가 단순하고 소박했어요. 하얀색의 파란 글씨. 순자는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뚜껑을 돌렸어요. 쉽게 열렸습니다. 글씨를 봤어요. 크고 선명했습니다. 한승 핸드크림. 사용법 손에 적당량 바르세요. 간단했어요. 순자는 핸드크림을 손에 발라봤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향도 좋았습니다. 이거 좋은데? 순자는 핸드크림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박스를 다시 닫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저녁 6시쯤 순자는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렇죠. 순자는 가방에서 핸드크림 5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나눠드릴까 해서요. 어머, 이게 뭐예요? 핸드크림이요. 제가 일하는 집 창고에서 찾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요. 김 여사가 하나를 받아들었어요.
뚜껑을 돌렸습니다. 어머, 잘 열리네. 박 여사도 하나를 받았어요. 글씨도 크고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괜찮으면 좋겠네요. 고마워요. 할머니들이 하나씩 가져갔어요. 5명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순자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뜨겁고 맵고 얼큰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순자는 부엌에 서서 세 사람을 봤습니다. 철미는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물을 마셨어요. 지수는 김치만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밥은 거의 안 먹었어요. 미연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미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온라인 쇼핑몰 리뷰 봤어요? 봤어. 환불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철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300건이요. 뭐? 철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재구매율이 5%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말했어요. 일단 내일 발표회는 진행해야죠. 그래.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밤 10시쯤 순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신제품 실패, 리뷰 나쁨, 환불 300건, 재구매율 5%. 순자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10년 전 제품 마이너스 뚜껑 쉽게 열림, 글씨 큼, 사용법 간단.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나눠줌.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10년 전 제품이 오히려 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만들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할머니들이 핸드크림을 써보고 뭐라고 할까? 좋다고 할까? 아니면 별로라고 할까? 순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경로당 가봐야겠다. 새벽 3시쯤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철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회장님, 주무세요. 못 자겠어. 철민 목소리가 낮고 쉬었어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래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철민이 받아 마셨어요. 순자는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회장님, 응? 제품이 안 팔리는 게 제품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철민이 순자를 봤어요.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사는 건 제품 자체가 문제일까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제품은 좋다는데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10년 전 제품 써봤는데요. 뭐? 창고에서 찾았는데 그게 더 좋던데요. 철민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더 좋아? 어떻게? 뚜껑이 쉽게 열리고 글씨가 크고 간단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중요해요. 철민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작게 말했어요. 요새 제품들은 너무 어려워요. 예쁘긴 한데 쓰기 불편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철민이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알겠어요. 가서 주무세요. 네. 순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말을 했다. 내가 회장님한테 말을 했어.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괜한 말한 건 아닐까? 순자는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갈 생각만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핸드크림을 써봤을까? 금요일 오후 4시쯤 순자는 경로당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 순자 씨.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앉아요. 김 여사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앉았어요. 박 여사와 최 여사, 이 여사도 있었습니다. 4명이었어요. 차 한잔 해요. 김 여사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순자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지난번에 드린 핸드크림 써보셨어요? 4명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써봤죠. 어머, 그거 진짜 좋던데요. 저도요. 완전 좋아요. 순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김 여사가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냈어요. 거의 다 쓴 상태였습니다. 봐요. 벌써 이만큼 썼어요. 박 여사도 꺼냈어요. 저도요. 하루에 몇 번씩 발라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가 먼저 말했어요. 일단 뚜껑이 잘 열려요. 요새 제품들은 손에 힘없으면 못 여는데 이건 돌리면 바로 열려요. 박 여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커요. 안경 안 써도 보여요. 최 여사가 덧붙였어요. 사용법도 간단해요. 손에 바르세요. 이것만 써 있어요. 요새 건 뭐 10가지씩 바르라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향이 좋아요. 너무 강하지 않고 은은해요. 순자는 4사람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계속 쓰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어디서 사요? 저도 사고 싶어요. 4명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게 10년 전 제품이라 지금은 안 파는 것 같아요. 네. 아, 아쉽다.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안 파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박 여사가 물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말했어요. 요새 제품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은 안 해요. 맞아요. 전부 젊은 사람들 것만. 우리도 돈 있는데 말이에요. 4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차를 마시며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6시쯤 순자는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뜨겁고 매콤한 불고기를 볶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3사람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었어요. 순자는 차를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조용히 찻잔을 놓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제품 판매 실적 보고서.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마케팅 팀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이번 달 판매량이 목표의 20%입니다. 뭐? 철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광고비만 7억 썼잖아. 그게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팀장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쟁사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차별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추가 광고를 하거나 또 돈 쓰자는 거야?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찻잔을 놓고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미연이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모두가 미연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바꾸는 건 어때요? 타겟? 네. 지금까지 계속 젊은 층만 공략했잖아요. 다른 세대는 어때요?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젊은 층이 구매력이 제일 높아서. 정말요? 노인들은요? 노인들은 소비를 많이 안 하시죠. 순자는 부엌으로 가다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미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 시장은 작지 않은데.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노인들은 광고 효과도 적고 온라인 구매도 안 하고. 그럼 오프라인은요? 오프라인도.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추세라. 미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일단 현재 전략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개선하는 게. 개선? 뭘 어떻게 개선해? 철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생각했어요. 노인들은 소비를 안 한다고? 그게 맞나? 김 여사, 박 여사, 최 여사, 이 여사 모두 핸드크림 사고 싶다고 했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7시쯤 팀장이 돌아갔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부엌에 서서 세 사람을 봤어요. 철미는 밥을 거의 안 먹고 물만 마셨습니다. 세 잔째였어요. 지수는 불고기만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야. 내가 무슨. 하지만 경로당 할머니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디서 사요? 저도 사고 싶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회장님. 세 사람이 순자를 봤습니다. 뭐요? 할 말씀이 있는데요. 순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요? 10년 전 제품 말씀드렸잖아요. 응. 그걸 제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뭐? 지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마음대로? 미연이 지수를 막았어요. 언니 계속 들어봐요.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는데요. 다들 너무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네. 뚜껑도 잘 열리고 글씨도 크고 사용법도 간단하고. 철민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순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들도 물건을 사요. 다들 그 핸드크림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어요. 사고 싶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비웃었어요. 친구 4명이 좋다고 한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시장 조사예요? 지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철민이 말했어요. 잠깐. 순자가 멈췄습니다. 그 친구들 몇 살이에요? 70살쯤이요. 70. 철민이 생각에 잠겼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어요? 네. 그 제품 창고에 더 있죠? 네. 많이 있어요. 좀 더 나눠주고. 반응을 봐요. 아버지.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해봐. 어차피 지금 방법도 안 되잖아.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철민을 봤어요. 정말 그래도 돼요? 네. 해보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밤 10시쯤 순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경로당 반응. 마이너스 김 여사 뚜껑 잘 열림. 마이너스 박 여사 글씨 큼. 마이너스 최 여사 사용법 간단. 마이너스 이 여사 향 좋음. 결론 모두 구매 의사 있음.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회장님 허락 마이너스 더 나눠주기로.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제대로 한 걸까? 괜한 일에 나선 건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해보자. 일주일만 더. 순자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는 경로당에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핸드크림을 들고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정말 좋아요. 순자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꿈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순자는 잠에서 깼어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내일 할 일. 1. 창고에서 핸드크림 30개 가져오기. 2.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나눠주기. 3. 동네 슈퍼 아주머니한테도 주기. 4. 일주일 후 반응 듣기. 순자는 메모장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좋은 반응이었으면.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순자는 메모장을 덮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창고에서 핸드크림을 가져와 경로당, 슈퍼, 동네 할머니들한테 나눠줬어요. 총 30개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 순자는 경로당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5명쯤 되는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 순자 씨.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와요. 다들 기다렸어요.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핸드크림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써보셨어요? 네. 모두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박 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친구들한테도 나눠줬어요. 다들 너무 좋다는데요? 최 여사가 이어 말했어요. 우리 딸한테도 줬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어디 거냐고. 이 여사가 핸드크림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이 거칠었는데 이거 바르고 좋아졌어요. 순자는 15명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다들 좋으세요? 네. 그럼 돈 주고 사실 거예요? 당연하죠. 얼마면 사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10,000원이요. 10,000원? 그 정도면 싸네요. 저도 살게요. 저도요. 15명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빨리 알아봐요. 우리 기다릴게요. 할머니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5시쯤 순자는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저번에 드린 핸드크림 써보셨어요? 아, 그거요? 진짜 좋던데요. 정말요? 네. 제 손이 원래 거칠었는데 이거 바르고 완전 부드러워졌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보여줬어요.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손님들한테도 보여줬어요. 네. 여기 오시는 할머니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거 보여줬더니
다들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자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요? 20명쯤요? 다들 사고 싶대요. 정말요? 네. 근데 이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제가 일하는 집 회사 제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아마도요.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저도 몇 개 사고 싶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6시쯤 순자는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갈비찜을 만들고 나물을 무쳤어요. 7시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 서서 세 사람을 봤어요. 철미는 밥을 천천히 먹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미연은 갈비를 집어먹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회장님, 세 사람이 순자를 봤습니다. 뭐요? 저번에 핸드크림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응, 나눠줬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순자는 입술을 적셨어요. 좋았어요. 얼마나? 30명한테 줬는데 전부 사고 싶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전부요? 네. 경로당 할머니들, 슈퍼 손님들, 다들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어요.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30명이 뭐가 중요해요? 시장은 수만 명인데. 하지만 철민은 생각에 잠긴 표이었어요. 가격은 얼마라고 했어요? 10,000원이요. 10,000원. 그럼 30명이면 30만 원.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연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닐까요? 뭐요? 노인 타겟 제품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30명 반응 가지고 시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 더 테스트해 보면 되잖아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소량 생산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내놓는 거예요. 반응 보고 결정하고. 철민이 턱을 쓸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위험해요. 지금 우리는,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방법도 안 되잖아. 철민이 순자를 봤습니다. 순희 씨, 정말 확신해요? 노인들이 이 제품을 살 거라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 친구들은 전부 사고 싶다고 했어요. 철민은 잠시 생각하다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해봅시다. 아버지. 지수가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검증도 안 된 시장에. 그럼 넌 다른 방법 있어?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민이 계속 말했어요. 어차피 지금도 망하고 있어. 한번 해보자.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지수는 입을 다물고 앉았습니다. 철민이 순자를 봤어요. 순희 씨, 내일 회사 오실 수 있어요? 회사요? 네. 제품 개발팀이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뭘 얘기해요? 노인들이 뭘 원하는지요. 글씨 크기, 뚜껑, 사용법. 다요. 순자 손이 떨렸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순희 씨가 제일 잘 알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밤 10시쯤 순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30명 반응 전원 구매 의사. 회장님 결정 노인 타겟 제품 개발. 내일 회사 가서 제품팀 미팅. 순자는 펜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내일 회사에 간다. 임원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요? 저도 사고 싶어요. 순자는 이불을 꽉 쥐었어요.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3시쯤 순자는 잠에서 깼어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내일 회의에서 말할 것. 1. 큰 글씨 안경 없이도 보이게. 2. 쉬운 뚜껑 돌리면 바로 열리게. 3. 간단한 사용법 한 줄로. 4. 은은한 향 강하지 않게. 5. 안전한 재질 피부 자극 없게. 순자는 계속 적었어요. 경로당에서 들었던 얘기, 슈퍼에서 들었던 불만. 모두 적었습니다. 20분쯤 지나 메모장이 가득 찼어요. 순자는 메모장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순자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 속 순자를 봤습니다. 72살 가정부. 아니, 오늘은 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옷을 벗어 침대에 놓고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내일. 순자는 이불을 덮었었어요. 내일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7시쯤 순자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자는 가방에 메모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8시에 철민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순자를 보고 멈칫했어요. 오늘 다르게 입으셨네요. 네. 회사 간다고 하셔서요. 그래요. 9시에 출발합시다. 네. 순자는 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9시에 순자는 철민차에 탔습니다. 뒷자리였어요. 철민이 운전을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를 지나 큰 길로 나왔어요. 20분쯤 달렸습니다. 높은 건물이 보였어요. 한승그룹. 간판이 크고 눈에 띄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멈췄습니다. 도착했어요. 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철민이 10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꽉 쥐었어요. 긴장됐습니다. 10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철민이 앞장섰어요. 순자는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이 길고 넓었습니다.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지수, 미연, 그리고 직원 3명이었습니다. 모두 순자를 봤습니다. 앉으세요. 철민이 자리를 가리켰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제일 끝자리였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5명이 철민을 봤어요. 노인 타겟 제품이요. 노인요? 한 직원이 되물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제품 개발팀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순자 씨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모두가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셨는데요? 순자는 입을 열려다 망설였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설명해 주세요. 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 10년 전 제품을 노인들한테 나눠줬어요. 10년 전 제품이요? 네. 창고에 있던 거요. 팀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건 구형 제품인데요. 네. 근데 반응이 좋았어요. 얼마나요? 30명 전부 사고 싶다고 했어요.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명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하지만 철민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계속하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노인들이 좋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첫째, 뚜껑이 쉽게 열려요. 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금 제품도 열리잖아요. 아니에요. 손에 힘 없으면 안 열려요. 둘째, 글씨가 커요. 안경 없이도 보여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제품은 글씨가 너무 작아요. 노인들은 안 보여요. 그건 디자인상 그렇게. 셋째, 사용법이 간단해요. 손에 바르세요. 이것만 써 있어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새는 다단계 스킨케어가 트렌드라서 노인들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순자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팀장이 미연을 봤어요. 하지만 이사님, 이건 마케팅 트렌드에 역행하는 건데요. 트렌드가 뭐가 중요해요? 고객이 원하는 게 중요하죠.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정말 시장이 있을까요? 노인들이 화장품을 많이 살까요? 순자가 메모장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70세 이상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번에 뉴스에서 봤어요. 순자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그분들도 돈 있어요. 연금 받고 저축도 있고 근데 쓸만한 제품이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이 팀장을 봤어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뚜껑 디자인 바꾸고 글씨 키우고 라벨 다시 만들고 한 달쯤이요. 한 달. 좋아요. 해봅시다. 회장님, 팀장이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검증도 안 된 시장에. 검증은 순희 씨가 했잖아요. 30명이 무슨 검증이에요? 그럼 당신은 검증했어요? 지금 제품이 왜 안 팔리는지. 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민이 계속 말했어요. 한 달 드릴게요. 샘플 만들어 오세요. 알겠습니다. 팀장이 앉았어요. 철민이 순자를 봤습니다. 순희 씨, 샘플 나오면 다시 테스트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경로당이랑 동네에서요? 네. 고마워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순자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연이 다가왔어요. 순희 씨, 네.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미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도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오후 1시쯤 순자는 철민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철민이 말했어요. 오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순자는 메모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회사 방문, 회의 참석, 노인 타겟 제품 개발 결정, 샘플 제작 시작 마이너스 한 달 소요. 순자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내가 해냈다.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무서웠던 기억, 떨렸던 손. 하지만 해냈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 6시쯤 순자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뜨겁고 얼큰한 부대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7시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 미연이 물었습니다. 철민이 대답했어요. 좋았어. 샘플 제작 들어갔어. 정말요? 응. 한 달 후면 나온대. 지수가 젓가락을 놓았어요. 아버지, 정말 이거 될까요? 모르지. 근데 해봐야지. 만약 안 되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자. 철민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세 사람을 봤어요. 밤 10시쯤 순자는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 핸드크림 언제 살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김 여사. 순자는 쪽지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펜을 꺼내 쪽지 뒷면에 적었어요. 한 달 후에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이너스 순자. 쪽지를 문에 다시 붙이고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쯤 순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한 달 후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대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잘 될까? 할머니들이 정말 살까? 순자는 이불을 덮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순자는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잘 됐으면, 할머니들이 행복했으면. 바람이 순자 얼굴을 스쳤어요.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는 슈퍼에 있었어요. 선반에 핸드크림이 가득했습니다.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한승 시니어 핸드크림.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사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도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덕분이에요. 순자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꿈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진짜가 될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2시쯤 철민이 전화를 걸었어요. 순희 씨 샘플 나왔어요. 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집으로 가져갈게요. 네. 순자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어요. 서성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철민이 돌아왔어요. 손에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철민이 박스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순자는 다가가 박스를 열었습니다. 핸드크림 50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를 꺼냈습니다. 용기가 단순하고 깔끔했어요. 하얀색에 파란색 글씨. 한승 시니어 핸드크림. 글씨가 컸습니다. 순자는 뚜껑을 돌렸어요. 쉽게 열렸습니다. 안을 봤어요. 크림이 부드럽고 하얗게 보였습니다. 손에 발라봤어요. 촉촉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좋아요.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철민이 미소 지었어요. 테스트해 주세요. 반응 좀 봐주시고.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오후 3시쯤 순자는 박스를 들고 경로당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5명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 순자 씨.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왔어요? 네. 순자는 박스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열었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정말요? 할머니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순자는 핸드크림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김 여사가 뚜껑을 돌렸어요. 어머, 잘 열려. 박 여사가 글씨를 봤습니다. 글씨도 크네. 최 여사가 손에 발랐어요. 촉촉해요. 이 여사가 향을 맡았습니다. 향도 좋고 15명이 모두 써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할머니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거 파는 거죠?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럼 저 살게요. 저도요. 저도요. 15명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순자 눈이 뜨거워졌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오후 5시쯤 순자는 동네 슈퍼로 갔어요. 박스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순자 씨. 핸드크림 나왔어요. 정말요? 순자는 박스를 계산대에 놓았어요. 하나 꺼내 아주머니한테 줬습니다. 써보세요. 아주머니가 뚜껑을 열었어요. 어머, 이번엔 정말 잘 열리네요. 손에 발랐습니다. 촉촉하고 향도 좋고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이거 여기 놓고 가도 돼요? 여기요? 네. 손님들한테 팔려고요. 순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저번에 물어보신 분들 많잖아요. 20명쯤 된다고 했죠? 네. 그럼 20개 놓고 가세요. 팔아볼게요. 순자는 박스에서 20개를 꺼냈어요. 계산대 옆 선반에 놓았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알겠어요. 아주머니가 가격표를 붙였어요. 한승 시니어 핸드크림 마이너스 20,000원. 순자는 가격표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 6시쯤 순자는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삼계탕을 끓이고 깍두기를 담았어요. 7시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나와 말했어요. 회장님, 응? 샘플. 반응 좋았어요. 철민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요? 경로당에서 15명 전부 사겠대요. 그리고 슈퍼에 20개 놓고 왔어요. 슈퍼에요? 네. 주인 아주머니가 팔아보겠대요. 미연이 웃었어요. 잘 됐네요. 지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살까요? 일주일 후에 보면 알겠죠. 철민이 말했습니다. 밤 10시쯤 순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샘플 출시, 경로당 15명 구매 의사, 슈퍼 20개 납품, 일주일 후 결과 확인.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제발 잘 팔렸으면.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슈퍼 앞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혹시 하나도 안 팔렸으면 어떡하지? 금요일 오후 4시쯤 순자는 용기를 내서 슈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순자 씨. 안녕하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선반을 봤어요. 핸드크림이 없었습니다. 순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 안 팔린 건가? 그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순자 씨, 핸드크림 더 없어요? 네, 다 팔렸어요. 순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일주일 만에 20개 전부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더 달라는 사람들이 10명이나 돼요. 10명이요? 네, 빨리 더 가져와요. 순자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옆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전화했어요. 거기도 놓고 싶대요. 옆 동네요? 네. 소문 들었나 봐요.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한테 인사하고 슈퍼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랗고 맑았어요.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팔렸다. 진짜 팔렸어. 저녁 6시쯤 순자는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철민한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다 팔렸어요. 뭐가요? 슈퍼에 놓은 거요. 일주일 만에 20개 전부요. 전화 너머로 철민이 숨을 들이켰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달라는 사람들이 10명이래요. 옆 동네 슈퍼에서도 연락 왔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회의 소집할게요. 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뻤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0시쯤 순자는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6명이 모여 있었어요. 철민, 지수, 미연, 제품 개발팀장, 영업팀장, 마케팅팀장. 순자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철민이 말했어요. 테스트 결과가 좋습니다. 영업팀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만에 20개 완판이요. 추가 구매 문의 10건, 타 매장 입점 문의도 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품 개발팀장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그렇죠? 미연이 웃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20개가 시장성을 증명하기엔. 철민이 지수를 봤어요. 그럼 더 만들어봐요. 네. 100개 만들어서 10군데 매장에 놓는 거예요. 반응 더 보고. 영업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제가 매장 섭외할게요. 마케팅 팀장이 물었습니다. 광고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안 해요. 입소문만으로 가봅시다. 철민이 결정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순자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철민이 불렀어요. 순희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요. 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뭘. 순희 씨가 없었으면 우린 계속 틀린 길로 갔을 거예요. 순자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제 말을 들어주셔서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는 경로당으로 갔어요. 박스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네. 순자는 박스를 열었어요. 핸드크림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할머니들이 돈을 냈어요. 10,000원씩 15명이었습니다. 총 15만 원. 순자는 돈을 받아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덕분에 좋은 거 쓰게 됐어요. 할머니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쯤 순자는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봉투를 철민한테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로당에서 판 거예요. 15만 원이요. 철민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지폐를 하나하나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시작이네요. 네. 두 사람은 잠시 지폐를 봤어요. 15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밤 10시쯤 순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슈퍼 판매 결과 20개 완판 일주일. 추가 구매 문의 10건. 타 매장 입점 문의 1건. 경로당 판매 15개 15만 원. 회의 결정 100개 추가 생산.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시작됐다.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할머니들이 좋아했어. 정말 좋아했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꿈을 꾸지 않았어요.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해냈어. 순자는 잠든 채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100개가 1000개가 됐어요. 1000개가 10,000개가 됐습니다. 순자는 매주 회사에 갔어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품 개발팀, 영업팀, 마케팅팀 모두 순자 의견을 물었어요. 선생님, 이 색은 어떠세요? 선생님, 이 향은 괜찮을까요? 선생님, 포장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순자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3시쯤 철민이 순자를 불렀어요. 순희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순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철민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순자는 앉았습니다. 철민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봐주세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한승 시니어 라인 판매 실적.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개월 100개, 2개월 1000개, 3개월 1만 개. 순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팔린 거예요? 네. 전부요. 그리고 이거요. 철민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매출액 1억 원. 순자 손이 떨렸습니다. 1억 원. 네. 석 달 만에요.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형마트요? 네. 전국 100개 매장에 입점하고 싶대요.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정말 잘 되는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철민이 미소 지었어요. 순희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희 씨가 없었으면 회사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순자가 철민을 봤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요? 네. 거기서 이 제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철민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저요? 네. 순희 씨가 직접 설명해 주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쯤 순자는 정장을 입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회색 치마.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72살. 하지만 오늘은 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철민 차를 타고 회사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이 아주 길고 컸어요. 이사들이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어요. 모두 50대에서 6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철민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사들이 순자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은 누구지? 처음 보는데. 순자는 철민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철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신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이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시니어 타겟 제품이요. 시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철민이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3달 전에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10,000개가 팔렸다고요? 네. 3달 만에요. 이게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전국 100개 매장 입점 제안이 왔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봤어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시니어 시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철민이 순자를 봤어요. 이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이사들이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입니다. 누구시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가정부? 가정부가 여기 왜?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제 친구들도 비슷한 나이예요. 요새 제품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왜죠? 뚜껑이 안 열리고 글씨가 안 보이고 사용법이 복잡해요. 한 이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네. 큰 문제예요. 순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물건을 사요. 돈도 있어요. 근데 쓸만한 게 없어요. 이사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10년 전 제품을 찾아서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10년 전 제품이요? 네. 뚜껑이 쉽게 열리고 글씨가 크고 간단한 거요. 전부 좋다고 했어요.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어요. 순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메모장 내용을 옮겨 적은 거였어요. 30명, 50명, 100명. 계속 늘어났어요. 입소문으로요. 한 이사가 서류를 봤어요. 광고를 안 했다고요? 네. 입소문만으로요. 놀랍군요.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70세 이상이 1,000,000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다 저희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이사들이 서로를 봤어요. 수군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순자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행복해졌으면 해서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좋은 제품 쓸 권리가 있잖아요.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대형마트 입점 진행하시죠.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요.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결국 10명 전부 찬성했습니다. 철민이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순자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다가왔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이순자 씨. 네. 훌륭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80살인데
이 제품 드려야겠어요. 이사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1시쯤 철민이 순자를 다시 불렀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철민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봐주세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계약서.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문 계약서요. 자문이요? 네. 순희 씨를 우리 회사 시니어 시장 자문으로 모시고 싶어요. 순자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요? 네. 하지만 저는 가정부인데요. 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순희 씨는 전문가예요. 회사를 살린 전문가요. 순자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니어 시장 자문 마이너스 이순자. 월급도 적혀 있었어요. 월 300만 원. 300만 원. 순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떠세요? 철민이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순자는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순자. 철민이 악수를 청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순자는 철민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저녁 6시쯤 순자는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 순자 씨.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들어갔어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뭐예요? 할머니들이 명함을 봤어요. 한승그룹 시니어 시장 자문 이순자. 어머, 순자 씨. 이게 뭐예요? 저 이제 회사 사람이 됐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축하해요. 순자 씨 대단해요.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순자 씨가 잘하신 거죠?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순자는 박수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밤 10시쯤 순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명함을 봤습니다. 이순자. 작은 글씨였지만 선명하게 보였어요. 순자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이사회 참석, 자문계약 체결, 월급 300만 원, 명함 이순자.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드디어 이름을 되찾았다.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72살에 새로운 시작.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불안하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뻤어요. 순자는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는 회의실에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선생님.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꿈이 아니었어요. 내일부터 진짜가 되는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주 회사에 출근했어요. 더 이상 가정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선생님. 어느 화요일 오전 10시쯤 순자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신제품 회의였습니다. 제품 개발팀장이 샘플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선생님, 이번 제품은 어떠세요?
순자는 샘플을 집어들었습니다. 로션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잘 열렸어요. 글씨를 봤습니다. 한승 시니어 로션 마이너스 보습 앤드 영양. 크고 선명했어요. 손에 발라봤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웠어요. 좋은데요.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이 색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색이요? 네. 노인들은 밝은 색을 더 잘 봐요. 파스텔 톤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팀장이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도. 순자가 냄새를 맡았어요.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노인들은 은은한 향을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순자도 일어났어요. 그때 미연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네. 다음 주에 TV 광고 촬영이 있어요. 광고요? 네. 시니어 제품 광고인데 모델이 필요해요. 미연이 순자를 봤어요. 선생님이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저요? 순자 눈이 커졌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 제품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세대분이 나오시면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연이 웃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쯤 순자는 촬영장에 있었어요. 큰 스튜디오였습니다. 조명이 밝고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어요. 분장실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진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고 은은했습니다. 옷도 입었어요.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카디건. 편안하고 단정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72살. 하지만 빛나고 있었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제품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핸드크림을 들었어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저는 72살이에요. 제 친구들도 비슷한 나이죠. 순자 목소리가 따뜻하고 차분했어요. 요새 제품들은 저희가 쓰기 어려웠어요. 뚜껑이 안 열리고 글씨가 안 보이고. 순자는 핸드크림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달라요. 쉽게 열리고 글씨가 크고 사용법도 간단해요. 순자는 손에 크림을 발랐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순자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촬영이 끝났어요. 감독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2주 후 광고가 방송됐습니다. 저녁 8시 뉴스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경로당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광고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순자가 나왔어요. 어머, 순자 씨다. 할머니들이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 순자는 미소 지으며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순자 씨 멋있어요.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광고가 끝났어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할머니들이 순자를 안아줬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0시쯤 순자는 슈퍼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순자 씨. 안녕하세요. 어제 광고 봤어요. 네. 완전 멋있던데요. 손님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선반을 봤습니다. 핸드크림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한승 시니어 핸드크림. 큰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요새 완전 잘 나가요. 광고 나온 후로 더 잘 팔려요. 정말요? 네. 하루에 10개씩 팔려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슈퍼로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선반으로 가서 핸드크림을 집어들었어요. 계산대로 왔습니다. 이거 주세요. 네. 아주머니가 계산을 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제 광고 봤어요. 그 할머니 나오던데 참 좋더라고요. 순자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순자를 몰랐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해주는 제품이 있다니 고맙더라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가 작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품을 들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할머니 뒷모습을 봤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한 일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는 회사로 갔어요. 철민이 부른 거였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철민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앉으세요. 순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철민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광고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주문이 10배로 늘었어요. 순자 눈이 커졌습니다. 10배요? 네.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다들 이 제품 취급하고 싶대요. 철민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번 달 매출이 10억이에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억? 원. 네. 석 달 전에는 1억이었는데 이제 10억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개발하려고 해요. 로션, 선크림, 비누. 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부 시니어 라인으로요.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믿기지 않아요. 저도요. 철민이 웃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회사가 망할 뻔했는데 순희 씨가 살려주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친구들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던 목소리를 선생님이 들려주셨어요. 순자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저녁 6시쯤 순자는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순자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광고 방송, 주문 10배 증가, 이번 달 매출 10억 원, 신제품 개발 예정. 순자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72살에 나는 다시 시작했다.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한승그룹, 시니어 시장 자문, 이순자. 순자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보이는구나.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동네 슈퍼, 경로당, 아파트 창문들 모두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가정부복이 걸려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옷을 꺼냈습니다. 한참 동안 봤어요. 그리고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입지 않을 거였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순자는 옷장을 닫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순자를 봤어요. 72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밤 10시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듣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불러요. 선생님.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기뻤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순자는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경로당에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핸드크림을 바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 우리한테 딱 맞아. 순자도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순자를 불렀어요. 선생님.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보고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번엔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였어요. 순자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였어요. 들렸어요. 존재했습니다. 이순자, 72살, 한승그룹 시니어 시장 자문,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이었습니다.